이번 주는 출장이 잡혀 있었다. 짐을 싸서 나가려던 그날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다. 계약 일정이 연기됐다는 말에 허탈하게 웃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집에서 쉴 걸 중얼이며 현관을 열었다. 현관문을 열자 신발장엔 처음 본 신발이 놓여져 있었고 거실에선 낯선 남자의 목소리와 아내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나는 목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다.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장면이 내 피를 얼어붙게 했다. 아내가 낯선 남자와 나란히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었고 그 순간 나를 본 내연남은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다. 뭐야, 자기 남편 출장 간 거 아니었어? 출장 간 사람이 여기에 왜 있는 거야? 아내는 놀라는 기색조차 없었고 나는 그 자리에서 몸이 굳어버렸다. 원래 우리 사이는 나쁘지 않았다. 나는 영업직이라 출장이 잦았지만 돌아올 때마다 아내를 위해 작은 선물을 챙겼다. 목걸이나 좋아하던 케이크 같은 것들. 아내는 그럴 때마다 아이처럼 웃었다. 역시 내 남편이야. 이런 게 행복이지. 결혼 5년 차였지만 애정은 식지 않는 줄 알았다. 주말마다 함께 장을 보고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 웃었으니까. 나는 무뚝뚝했지만 챙길 건 다 챙겼고 아내는 애교가 많아 집안 공기까지 환하게 만들었다. 그게 우리 부부였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아내가 점점 변해가는 걸 느꼈다. 출장을 다녀와도 반가움 대신 시큰둥한 눈빛이었고 우리의 대화는 줄어들고 휴대폰만 붙잡는 시간이 늘어갔다. 피곤해? 라고 내가 물었을 때 아내는 짧게 대답했다. 쇼핑몰 신경 쓸 게 많아. 그냥 피곤해. 나는 믿으려 했지만 자꾸만 이상한 기류가 느껴졌다. 어느 날 출장 중에 아내가 사용하는 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했다. 내가 없는 날 밤 근처 바에서 고액 결제가 찍혀 있었다. 의심스러웠지만 애써 그냥 넘겼다. 며칠 뒤 옆집 아주머니가 무심코 말을 꺼냈다. 저번에 출장 갔을 때 보니까 꼭 출장 갔을 때만 집에 다른 사람이 드나들던데 남자였던 것 같기도 하고. 아이고, 미안해. 내가 또 괜한 참견을 했네. 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아마 친구였을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심장이 내려앉았다. 출장에서 돌아온 날 집안이 낯설게 느껴졌다. 소파 쿠션이 뒤집혀 있었고 싱크대엔 낯선 컵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내 것이 아닌 향수 냄새가 공기 속에 남아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집에 누구 다녀갔어? 무슨 소리야? 우리 집에 오긴 누가 와? 올 사람이 누가 있다고 그래? 믿고 싶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내 생일을 맞아 출장 중 깜짝 선물을 보냈다. 꽃바구니와 케이크였다. 그런데 영상통화를 걸자 아내는 받지 않았다. 한참 뒤 전화를 받더니 머리 감느라 못 받았어. 그런데 뒤에서 들린 건 낯선 남자의 웃음소리였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내 아내 옆에 누군가 있다는 걸. 그날 이후로 나는 아내의 눈빛 하나, 행동 하나에도 예민해졌다. 휴대폰을 몰래 확인해 보려 했지만 이미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다. 통화 기록도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고 아내는 오히려 더 당당해졌다. 그 당당함이 내 마음을 더 옥죄었다. 나는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했다. 참고만 있다가는 내 인생이 무너질 것 같았다. 그래서 결국 결심했다. 내연남을 상간남으로 고소하기로. 하지만 준비가 서툴렀다. 카톡 캡처 몇 장과 수상한 카드 내역 정도뿐이었다. 재판정에서 내연남은 여유롭게 비웃었다. 에휴, 저런 것도 증거라고. 요즘 초딩들도 저것보단 잘하겠다. 너무 멍청한 거 아니야? 그리고 너 무고죄로 고소할 거니까 집에서 발 닦고 고소장 받을 준비나 하고 있어. 결국 사건은 기각됐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여보세요? 경찰서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돼서 연락드렸습니다. 모욕감과 분노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나는 가해자로 몰렸고 아내는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러니까 왜 사람을 함부로 의심을 해? 참 꼴 좋다. 그녀의 말이 칼처럼 박혔다.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런데 그날 밤 떠올랐다. 거실 구석에 설치된 홈캠. 내가 출장 갈 때마다 아내가 집 안전 때문이라며 켜둔 카메라였다. 바로 거실로 향했다.
홈캠은 아직 작동 중이었고 숨죽이며 홈캠에 저장된 영상을 확인했다. 화면 속엔 내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장면들이 있었다. 아내와 내연남이 소파에서 웃으며 술을 마시는 모습, 침실로 들어가는 장면. 내가 없는 동안 이어진 배신의 기록이었다. 나는 주먹을 떨며 중얼거렸다. 이제 끝났어. 이번엔 네가 당할 차례야. 증거를 손에 쥔 순간 모든 게 뒤집혔다. 재판은 다시 열렸다. 이번엔 홈캠 영상이 증거였다. 내연남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아내는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떨궜다. 결과는 명확했다. 내연남은 처벌을 피할 수 없었고 아내는 위자료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이혼이 확정됐다. 집에서 쫓겨난 아내는 쇼핑몰까지 무너졌다. 고객들은 불륜 사실을 알게 되자 등을 돌렸고 배송 지연과 악성 리뷰가 쏟아지며 계정이 폐쇄됐다. 내연남 역시 끝이 똑같았다. 소문이 회사에까지 퍼지자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사표를 냈다. 동료들의 시선이 창피했을까? 그 자신만만하던 얼굴은 이제 비참한 몰골로 변해 있었다. 며칠 뒤 아내가 찾아왔다. 여보, 미안해.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기회? 나는 너를 끝까지 믿으려고 했어. 하지만 넌 내 마지막 믿음까지 짓밟아버렸고 마지막까지 그놈을 택했어. 그 말에 아내는 울음을 터뜨렸지만 나는 두 번 다시 돌아보지 않았다. 빈집은 적막했지만 오히려 편안했다. 배신의 그림자가 사라지자 숨이 트였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중얼거렸다. 사랑은 믿음으로 지켜지지만 배신은 모든 걸 무너뜨린다. 홀로 남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무너진 건 그들의 인생이지 내 것이 아니었으니까. 속 시원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사이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